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슈카월드 스타일의 지식 크리에이터입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금융 이야기는 월스트리트나 고대 제국의 금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숨겨진 장부, 은밀한 음모,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탄생하죠.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보다 끈질기고 어두우며 어쩌면 세상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야마시타 골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쳐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 지혜를 얻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부와 통찰력을 위한 약속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폐색이 짙어진 일본 제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약탈한 막대한 양의 보물, 즉 금, 보석,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을 어딘가에 숨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가 로마 제국, 스페인, 심지어 나치 독일이 숨긴 그 어떤 것보다도 커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숨겨진 자산이 될 거라고 말하죠. 근데 말입니다. 그 보물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 존재하긴 했을까요? 아니면 이건 총과 탱크가 아닌 돈과 권력으로 싸우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 즉 정보전쟁에서 사용된 역사상 가장 교묘한 썰이었을까요? 야마시타 골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일본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1930년대와 4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2년까지 일본은 만주, 우리 한반도, 대만, 중국 대부분, 동남아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팽창하는 만큼 약탈도 거세졌습니다. 공장, 은행, 사찰, 개인의 재산까지 모조리 벗겨져 제국의 심장부로 옮겨졌죠. 이건 절대 소규모의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산업 수준의 시스템화된 강도질이었어요. 이 모든 약탈은 킨노유리, 즉 황금백합이라는 암호명으로 알려진 비밀 작전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전은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인 치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이 관여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일본 황실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가 점령지에서 빠져나갔죠. 중국 은행에서는 금괴가 통째로 사라졌고 동남아 사찰에서는 종교적 유물과 다이아몬드가 강탈당했습니다. 정복된 국가들의 국고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죠. 전후 추정에 따르면 그 총 가치는 수천 톤의 금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증명된 바 없지만요. 이 작전이 특별했던 건 그 규모와 비밀 유지 방식이었습니다. 약탈품 전부를 일본 본토로 보내는 대신 상당량을 최전선과 가까운 곳, 특히 필리핀에 숨겼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이 숨겨진 비자금으로 재기를 도모하거나 최소한 황실과 충신들의 부를 보존하자는 거였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존버를 위한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때 말레이의 호랑이라 불린 야마시타 도모유키 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능하지만 무자비한 지휘관이었죠. 1944년 미군이 진격해오자 필리핀 방어 임무를 맡게 된 그는 전설에 따르면 이 숨겨진 보물들의 관리자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필리핀 전역의 수십 개 터널, 동굴, 지하 벙커가 벽돌처럼 쌓인 금괴, 보석 상자, 종교적 성상,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훔쳐온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로 가득 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보물을 묻는 데 동원된 노동자들과 심지어 일본군 병사들까지 터널 안에 산채로 봉인했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침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는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1945년 야마시타는 미군에 항복했고 이후 전범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초에 전설만큼의 규모로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요? 하나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미군 정보부가 이 보물 창고들을 재빨리 발견하고 비밀리에 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을 블랙 골드 펀드, 즉 냉전 시대의 전 세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된 비밀 금융 자금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또 다른 가설은 보물이 아직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여전히 필리핀 땅 및 어딘가에 숨겨져 다음 발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보물 사냥꾼, 음모론자, 심지어 각국 정부까지 이 전설을 조차 터널을 파고 관리를 매수하고 목숨을 걸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이야기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건 1970년대와 80년대 필리핀의 보물 사냥꾼 로엘리오 로하스 덕분입니다. 그는 바기오시의 한 터널에서 야마시타 골드의 일부, 즉 금괴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황금 불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하스는 곧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에 의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비밀리에 야마시타 골드의 일부를 발굴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수십 년 후 로하스는 마르코스 가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미국 법원은 실제로 그가 보물을 발견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보물의 전체 규모나 그것이 정말 야마시타의 전설적인 보물의 일부였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한편 기밀 해제된 미국 문서들은 전쟁 직후 미군 정보부가 실제로 일부 보물을 회수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 보고서들은 에드워드 랜스데일 장군이 이끈 비밀 작전을 지목하는데 그가 필리핀에 숨겨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일본군 비자금 회수를 감독했다는 겁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 자금은 CIA가 냉전 시대에 전 세계의 반공산주의 활동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한 비밀 신탁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야마시가타 골드는 단순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지정하게 숨겨진 기둥이 되어 대중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금융 및 정치 권력의 지형을 재편했다는 뜻이 됩니다. 신화든 현실이든 야마시타 골드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정부들은 항상 비밀 준비금, 숨겨진 자금, 장부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빚, 금융위기로 고통받는 동안 소위 금수저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거나 남의 것을 약탈할 방법을 찾아내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조차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믿고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냉전의 서막이 오르면서 야마시타 골드의 전설은 잃어버린 보물 이야기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금융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와 얽히기 시작했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금융의 패권 국가로 부상했고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금을 담보로 달러의 지배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계장부 뒤에서는 또 다른 준비금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약탈한 수십억 달러의 전리품이 공공장부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비밀 펀드로 조용히 흡수되었다는 것이죠. 일부 연구가들은 윌리엄 도노반이나 앨런 덜레스 같은 정보기관 수장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랜스데일 장군이 1940년대 후반에 보물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금은 아시아 국가들이나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독수리 신탁 이라 불리게 된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이 장부의 펀드는 미국의 비밀 작전을 위한 금융 전쟁 자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인 매수, 쿠데타 자금 지원, 선거 개입,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동맹 구축 등에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야마시타 골드는 신화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그림자 경제의 연료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통치 기간 동안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통치한 마르코스는 이 보물의 일부를 발견하고 착취했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신뢰하는 측근들과 군 장교들을 동원해 숨겨진 보관소를 파헤치고 그것을 스위스 등의 비밀 은행 계좌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가 축출될 무렵 마르코스는 50억에서 100억 달러에 이르는 개인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의 공식적인 급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이 재산이 야마시타 골드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일까요?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년 후 마르코스의 미망인 이멜다가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가족이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암시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회수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재와 경제 침체를 겪으며 살아온 평범한 필리핀 사람들은 이 숨겨진 재산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통화 가치는 약해졌고 빚은 늘어났으며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죠. 로마 시대든 제정 러시아든 마르코스의 필리핀이든 패턴은 반복됩니다. 숨겨진 보물은 소수에게 이익을 주고 대다수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부패, 그리고 경영 실패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야마시타 골드 이야기가 전부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보물의 상당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장된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다는 거죠. 그들은 신뢰할 만한 문서가 드물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서로 모순되며 대부분의 증거가 단편적인 기밀 해제 정보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것이 정치인, 보물 사냥꾼,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결정적인 증거 없이 숨겨진 부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신화가 되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설령 야마시타 골드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정부, 은행가, 권력자들이 이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돈과 권력이 어떻게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필리핀 동굴에 숨겨진 진짜 금괴였든 아니면 단순히 비밀 작전의 위장막으로 사용된 아이디어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동전 한 입 구경하지 못했고 엘리트들은 비밀의 장막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현대화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야마시타 골드는 2차 세계대전에 뿌리를 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교훈은 오늘날 고통스러울 정도로 유효합니다. 정부들은 여전히 숨겨진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대중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준비금을 조작합니다. 금융위기는 여전히 부가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조용히 이전되는 순간들입니다. 교훈은 단순히 수십억 달러의 금괴가 필리핀 땅 밑에 묻혀 있느냐가 아닙니다. 부가 얼마나 쉽게 숨겨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소위 국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들은 여전히 금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8,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인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냥 그 준비금이 그곳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있다고 믿으라고 요구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신뢰는 보증이 아니라고요. 이는 금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들은 버튼 하나로 수조 달러의 명목화폐를 창출하고 그동안 평범한 저축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구제금융, 양적 완화, 특별기금 같은 숨겨진 금융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현대판 숨겨진 보물상자이며 대중의 이익이 아닌 궁극적으로 엘리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야마시타 골드는 단순한 전쟁 약탈품 이야기가 아니라 이기시의 돈이 항상 어떻게 숨겨지고 방향이 바뀌고 조작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금융 역사에서는 신화와 현실이 종종 뒤섞인다는 것입니다. 야마시타 골드의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드러내는 것, 즉부는 항상 집중되고 종종 숨겨지며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부와 엘리트들은 터널에 보물을 묻든 비밀 신탁을 만들든 통화를 조작하든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는 회의적인 시각, 교육, 그리고 준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항상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 짓밟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야마시타 골드의 전설은 단순한 보물찾기 그 이상입니다. 금융 역사는 비밀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비밀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숨겨진 분은 전쟁 자금을 대고 정부를 전복시켰으며 아마도 냉전 자체의 판도를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숨겨진 준비금과 비밀 자금은 다른 이름과 메커니즘 하에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사건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하죠. 여기서 그 운율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황금 불상이든 포트녹스의 금고든 중앙은행의 디지털 장부든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누가 그 보물을 통제하고 누가 어둠 속에 남겨지는가?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